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예, 어느덧 벌써 12월이 돼가지고 상법 파이널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황의영이고요. 아마 1순환, 2순환 때 뵀던 분도 있고, 근데 마지막 파이널반에 와가지고는 제가 뭐 특별히 달라질 내용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선택형으로 20문항을 여러분들 각자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택형 말고 이제 사례 영역을 중심으로 제가 강평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배점이 상당히 많고 논점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논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변호사 시험 이제 10번을 봤죠. 내년 11번째 보는데 실제 경향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많은 논점을 짧은 시간 안에 한정된 시간 안에 다 언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터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면도 없고 한 1시간 내에 그 많은 논점을 찾아내는 것도 벅찰 수도 있지만 최소한 어떠한 논점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가름하고 그 다음에 이 논점이 이 사례의 쟁점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일반론은 최소한으로 간단하게만 해당되는 근거 조문 정도 언급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아무리 바쁘더라도 출제자가 이것을 출제했을 때는 무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택형으로 측정이 충분한 판례 결과만을 알고 싶어서 출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학계에서는 어떠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는 없던 판례가 새로 나왔는데 그 판례를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답안에다가 포섭하는 그런 과정을 언급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다면 이제 법이 개정됐다라고 한다면 개정된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그런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평가를 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죠. 흔히 말하는 출제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쟁점이 뜨거운지, 관련 판례가 누적이 많이 됐구나,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례 등이 출제됐는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것을 따로 강의할 여유는 없지만 해당 파트에서 가장 출제가 유력한 논점을 좀 언급을 하는 마지막 시간에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흔히 말해서 출제 예상 논점을 좀 찍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1년 이상 뭐 변시 과정까지 따지면 그 로스쿨 여러분들이 과정까지 따지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시험을 준비를 한 수험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알고 있는 지식을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은 갑이 아니라 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평가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 어떠한 출제가 유력한지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매우 유효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 과정을 거쳐오면서 마지막 파이널반에 와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사회 강의, 시험도 마찬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나오면 무엇을 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쓰고 지금 답안에 작성해 봤고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된 내용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옮겨 적을 수가 있어요. 불과 한 달여 남았는데 특히 직접 써본 내용은 어느 위치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까지 거의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답안은 어떻게든 꼭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과 써보는 것은 또 다르다는 거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그래서 뭐 첫 시간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나씩 더 실제 관련된 논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쪽 K2반에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형지물에 좀 어색해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조금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 바라고요.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가 이제 올해 딱 1년치, 그러니까 11월까지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11월까지 해서 1년치의 최신 판례를 자료 정리를 해서 나눠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뭐 챙겨놓고 선택형으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지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좀 각자 좀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조문 정리, 최신 판례 몇 개 중요한 몇 가지 특히 회사 관련된 회사관계 소송에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 나와 있는 전원합의체 판례 이런 것들은 과거서부터 실무에서 많이 논란이 되어 있었고 대세효과 미치는 것과 대세효과 미치지 않는 경우 인용 판결은 대세효과 미치고 패소, 즉 기각 판결에는 대세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편면적 대세효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회사 관계 소송의 특징상 처음서부터 그 피고는 회사가 되고 원고가 공동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합의 확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고유 필수는 아니지만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민사소송법 67조가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명백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최신 판례로 민사소송법에서도 중요하지만 회사법 지문으로도 뜰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가로서 소송 수행을 할 때도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등등 몇 가지는 나중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원도 비상이고 어저께만 해도 학원에서 뭐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고 뭐 이외에 뭐 백신을 또 맞았느냐 그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맞으셨겠죠. 더군다나 갑자기 또 남아공에서 이상한 게 또 발생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수험생은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시험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거 지금서부터 유념해서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생활 패턴, 그 시간 리듬 있죠. 24시간을 그 수험에 가장 적합한 그런 패턴으로 평소 생활도 맞춰서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 그래서 강평을 제가 좀 몇 가 적어오긴 했지만 일단 사례를 설명드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길죠.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런 이 정도 분량의 출제가 요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논점을 찾아내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인데 무엇을 쓸 것인가 즉 논점을 발굴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 배점에 따른 분량 조절 이게 필요한데 1단계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목차 구성과 그 분량 조절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무엇을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결의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든 주주총회 결의든 어떤 결의가 문제가 될 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주총회 결의가 문제가 될 때 그 전제로서 이 주주총회 적법 요건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적법 요건에서 가장 핵심은 당연히 주주한테 소집 통지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지위 확정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주식회사의 목차를 교과서상의 목차를 처음 해보면 회사법 일반론이 나오고 기타 회사는 통과한 다음에 주식회사로 들어가면 설립 파트가 나오죠. 주식회사의 뭐 3요소 그런 일반론이 앞에 있지만 설립 파트는 특별히 고유한 논점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그러나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식과 주주 파트, 기관 파트. 기관 파트 안에서도 주주총회,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자본의 조달과 감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주 발행, 사채 발행, 자본금 감소, 회사의 계산 파트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역시 주식과 주주 파트입니다. 이 주식과 주주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선택형이 아닌 사례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주주를 확정하는 거, 이 주주 지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가 있죠. 원시적이라는 것은 처음 주주가 되는 과정이고요. 이것은 설립과 신주 발행, 이 두 가지 경우에 없던 주식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주의 주체, 주주권의 주체인 주주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주식 인수인의 지위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후발적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주주가 을한테 주식을 양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주주가 있었고 따라서 주주권자가 있었고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이 생기는 것이죠. 그 지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죠. 횟수로는 훨씬 더 이 주식 양도가 더 많이 발생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설립 파트보다는 신주 발행 파트의 주식 인수인의 문제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특히 적용되는 법조문 이런 점에 좀 특이한 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 주식 양도 파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떠한 사례가 나오든 이 부분은 빼먹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회사 폼에서 기관 파트가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그리고 업무 집행을 하는 대표이사,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 대표이사가 빠지고 드러난 어떤 법률 행위, 대표 행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회사의 행위는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데 기관에서 업무 집행을 하는 대표이사, 대표기관이 빠지면 회사의 행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있어서 법률 관계는 이것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논점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대표 행위가, 흔히 말하는 대표 행위가 유효한지 이것을 묻는 것은 회사법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논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대표이사의 행위가 유효한지, 결국 그 회사의 행위로서의 효과가 기속이 되는지, 반대로 그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회사한테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에 유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무효를 떠나서 그 구성원인 이사나 감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다음서부터는 그 구성원의 책임 문제가 플러스 알파로 논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 이 맞물려 있는 구도를 잘 여러분 스토리만, 전체적인 체계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다 살을 붙여 나가면서 부분적인 디테일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을 먼저 적어드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여서 주식 양도 제한. 첫날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고요. 이 대표행위 유효 요건의 4가지 주체, 내용, 절차, 방식 또는 형식, 이 준해절용이라는 4가지 요건, 특히 절차상의 요건에서 주주총회나 이사의 결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안 거쳤다거나 거쳤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결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안 거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겨서 그때 나오는 것이 전단적 대표행위라는 얘기죠. 이 전단적 대표행위나 그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즉 대표권을 정관 등에 의해서 제한하는 거, 결과적으로 다 가능한데 이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